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세대 공감, 음악, 마음 치유,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바로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시는 김지연 님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책과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책 한 권 김지연입니다.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 아빠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에 푹 빠졌던 시간으로요.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모험 속 주인공이 되기도 괴물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기도 했는데요. 상상하며 듣는 이야기가 참 매력적이었죠. 오늘 책 한 권 이 시간은 어릴 적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편안한 웃음과 감동을, 또 어떤 날은 가슴 쫄깃한 긴장감을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책은 나스메 소세키 작가의 도련님입니다. 첫 곡 헤이의 주댐무 듣고 도련님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에 널 만나기 전 설렘이 더해가고 영화를 보러 갈까 어디로든 떠나볼까 투명하게 물든 거리를 함께 걸어볼까 조금 더 가까이 작은 우산 속에 내 한쪽 어깨 끝이 다져져도 난 좋은 걸 널 사랑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기분 좋은 느낌이 변함없길 바래 널 사랑하나 봐 자꾸 보고 싶어 매일
해줘 조금씩 다가와 나를 보여줄게 은은한 향기처럼 나의 곁에 머물러줘 널 사랑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기분 좋은 느낌이 변함없길 바래 널 사랑하나 봐 자꾸 보고 싶어 매일 모닝 커피를 너와 들고 싶어 널 사랑하나 봐 꿈은 아니겠지 비를 타고 찾아온 소중한 내 사랑 널 사랑하나 봐 너무나 행복해 언제나 투명하게 나만 사랑해줘 Toi et moi éternellement 나는 어려서부터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2층에서 뛰어내려 며칠간 고생하기도 했고 이웃집 당근밭에서 스모를 하다 당근밭을 몽땅 망쳐놓은 적도 있었다. 장난이란 장난은 다 쳤던 것 같다. 아버지는 항상 내게 너는 제대로 되긴 틀렸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가족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10년간 집안일을 해온 기호만큼은 날 엄청 예뻐하며 칭찬했다. 나에게 잘해줬다. 먹을거리도 주고 돈도 주고 양말도 줬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형은 600엔을 나에게 주며 더 이상 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그 돈으로 물리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게 됐다.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별명을 지어줬다. 너구리 눈을 한 교장은 너구리, 빨간 셔츠만 입는 교감에겐 빨간 셔츠, 얼굴이 창백하면서 통통한 영어 선생에겐 끝물호박, 늠름한 체격의 수학 선생에겐 거센 바람, 그리고 미술교사는 알랑새라고 불렀다. 거센 바람은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이야기를 해보니 나쁜 사람 같진 않았다. 나에게 찾아와 하숙집도 소개시켜줬다. 수업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학생들의 장난이 너무 지나쳤다. 어느 날 메밀국수집에 가서 덴뿌라 메밀국수 4그릇을 먹었는데 다음날 칠판에 덴뿌라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경단을 2접시 먹은 다음 날에도 경단 2접시 7전이라고 쓰여 있었고 내가 온천 갈 때 가지고 다니는 빨간 수건을 보고는 뒤에서 빨간 수건이라고 수근거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화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숙직을 하게 된 날이었는데 누가 내 잠자리에 메뚜기 50마리를 넣어 날 골탕 먹였다. 또 기숙사 학생이 합심을 해 2층 마룻바닥이 꺼질 정도로 쿵쿵쿵쿵 발을 굴리며 자고 있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들을 불러 추궁했지만 아무도 털어놓지 않았다. 나도 중학교 때 장난을 많이 쳤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속이 뒤집혔다. 교장은 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러니 학생들이 선생을 깔보는 거지. 얼마 뒤 빨간 셔츠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어봤다. 자네, 나와 낚시를 하러 가지 않겠나? 그곳에서 그는 내가 와서 학생들이 좋아하니 분발해달라며 세상이 호락호락한 것처럼 보여도 친절하게 하숙집을 소개해준다고 해도 방심할 수 없다고 넌지시 얘기했다. 하숙집? 그렇다면 거센 바람이 학생들을 선동한 걸까? 다음 날 학교에 출근을 하니 거센 바람이 내가 하지도 않은 무례한 행동을 언급하며 이제 하숙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대판 싸웠다. 그날 오후 기숙사생 처분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교감은 학생들에게 너그러운 처분을 바란다고 얘기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화가 났다. 학생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때 거센 바람이 나서서 내 편을 들어줬다. 기숙사생 일동은 엄벌에 처하고 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숙방을 비웠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다 끝물호박이 있는 동네까지 왔다. 끝물호박은 하숙집을 소개해줬고 그곳 할머니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끝물호박에겐 마돈나라 불리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를 빨간 셔츠가 빼앗아갔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거센 바람이 빨간 셔츠에게 따지러 갔고 그 둘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며칠 뒤 빨간 셔츠가 나를 부르더니 뜬금없이 월급을 인상해주겠다고 했다. 끝물호박이 본인이 원해서 전근을 가게 됐고 후임자가 적은 급료로 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끝물호박은 원해서 전근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월급 인상을 거절했고 모든 게 빨간 셔츠의 계략이란 걸 알게 되었다. 끝물호박의 송별의 날, 거센 바람이 나에게 사과했다. 자신이 나를 오해했다며 하숙집 주인이 거짓으로 꾸민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는 차츰 거센 바람을 믿게 됐다. 그래서 끝물호박 이야기, 월급 인상건 등 빨간 셔츠와 있었던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줬다. 거센 바람은 이번 사건은 빨간 셔츠가 끝물호박을 멀리 보내고 마돈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수작일 거라고 확신했다. 항상 고상한 척 정신적 오락거리나 찾는 그자가 사실은 뒤에서 게이샤와 놀고 있다는 것을 거센 바람은 알고 있었다. 둘은 빨간 셔츠에게 복수를 해주기로 했다. 게이샤와 있는 현장을 덮쳐서 그를 혼내주기로 말이다. 우리는 방을 하나 빌려 빨간 셔츠가 남의 눈을 피해 게이샤와 만난다는 여관을 지켜보기로 했다. 처음 일주일간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 지쳐갈 때쯤 드디어 빨간 셔츠가 알랑새와 같이 나타나 여관에 들어갔다. 우리의 험담을 하고서는 말이다. 거센 바람을 가지고는 강한 체하고 계획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나에 대해서는 월급을 올려줘도 싫다니 정신이 이상하다. 의협심 있는 도련님 같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거센 바람과 나는 화가 났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들이 나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왔다. 교감이란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어째서 게이샤와 이런 곳에 묵은 거지? 나와 거센 바람은 빨간 셔츠와 알랑쇠에게 계란을 던지고 주먹질을 하며 통쾌한 복수를 해주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한 듯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우리는 크게 한바탕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정한 이 고장을 떠났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 그리고 이야기 속 김지연의 오늘 책 한 권을 듣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첫 시간에는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을 들어봤는데요.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유명한 장난꾸러기였던 주인공이 시골 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성장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사고를 많이 쳐 수습하기에 바빴죠. 그런 그에게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만 집안일을 돌봐주던 할머니 뻘의 기요만은 그를 예뻐하며 챙겼습니다. 주인공은 교직 생활이 힘들 때면 선한 성품의 기요를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 교직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신임 교사를 우습게 여겨 심한 장난을 치기 일쑤였고 동료 교사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거짓과 음모, 계략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 교사와 합심해 겉으로는 온유한 척, 뒤로는 온갖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줍니다. I used to bite my tongue and hold my breath, scared to rock the boat and make a mess. So I said quietly, agreed politely. I guess that I forgot I had a choice. I let you push me past the breaking point. I stood for nothing, so I fell for everything.
케이티 페리의 로얼 듣고 오셨습니다. 도련님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6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소설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간 군상들을 잘 묘사해 놓아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 겉으로는 착한 척, 뒤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한 사람도 등장하죠. 가장 얄미운 캐릭터가 빨간 셔츠가 아니었나 싶어요. 야비하게 술을 써서 끝물호박의 여자를 가로채고 성가신 끝물호박을 끝내 다른 곳으로 전금 보내죠. 그리고 주인공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돈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주인공과 거센 바람이 간사한 빨간 셔츠와 그 옆에서 아부하는 알랑새를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모습이 참 통쾌했습니다. 권선징악이 역시 재밌습니다.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고 가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오시죠. Oh my god,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죠.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멀어지는 너 동물보라를 일으켜다 동물보라를 동물보라를 일으켜. 어쩐지 오늘 알람이 안 울려. 아무거나 막 입었고 지각이야. 아래로 몸을 낮추고 숨을 꼭 참아봤지만 아이고 들켰나봐.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멀어지는 너 동물보라를 일으켜다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이 파도에 난 온종일 서핑을 하는 느낌. I did a feeling. 난 솔직히 푹 빠졌지. 하지만 이건 secret. 동물보라를 일으켜. 갑자기 웃으며 얼굴을 불쑥 다가온 뒤 오늘 칼라 하트를 그려.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도련님을 쓴 작가는 일본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 최초의 근대 문학가이자 근현대 일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여겨지는 인물인데요.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 1900년도 초반에 활동한 작가입니다. 작품으로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나는 고양이 로쏘이다, 마음 등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소개한 작품 도련님은
소세키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도련님은 나스메 소세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해요. 소세키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 고등사범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신경쇠약 증세 때문에 시코쿠에 있는 마스야마 중학교로 전근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겪은 일을 토대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상들을 잘 꼬집었고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주인공의 자세를 통해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 I fall in love with you every single day. And I just wanna tell you I am. So hone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1,000 stars.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eart. I'm thinking out loud. Maybe we found love right where we are. When my hair's all but gone and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hands don't play the strings the same way, I know you will still love me the same. 'Cause honey, your soul could never grow old, it's evergreen. And baby, your smile's forever in my mind and memory.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And maybe it's all part of a plan. Well, I'll just keep on making the same mistakes
오늘 책 한 권 첫 시간,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은 좌충우돌 성장기, 나슴의 소새끼 작품 도련님을 만나봤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미스터리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지연이었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두 곡 들려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 대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남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더 많이
이별일 텐데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슬기로운 안전생활
이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도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또 그에 따른 유용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안전생활에서는 집안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아이가 약품, 화장품, 세제 같은 위험물질을 삼켰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복통이나 메스꺼움, 설사, 호흡곤란, 경련 등의 중독 증세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요. 또한 병원에 갈 때는 꼭 아이가 삼킨 제품을 병째에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야 병원에서 치료할 때 성분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물질을 삼킨 아이가 구토를 한다면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만약 누워있지 않다면 네 발로 기는 자세로 엎드리게 하여 머리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손가락이나 숟가락 등으로 혀 안쪽을 자극하여 토하도록 합니다. 단, 세제나 표백제, 살충제 등 독극물을 삼킨 경우에는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삼켰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구토를 유도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경우입니다. 입을 벌려보아 가시가 눈에 보인다면 핀셋으로 꺼내되,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꺼내려 하지 말고 응급실 혹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민간요법으로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리면 맨밥 한 숟가락을 꿀꺽 삼키면 넘어간다고도 했었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가시가 밥덩이로 인해 목구멍이나 식도의 살갗 안으로 깊이 박힐 수도 있으므로 위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눈에 먼지나 흙 등의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눈을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이물질이 눈꺼풀의 아래쪽으로 보인다면 깨끗한 물에 적신 솜이나 면봉으로 살짝 닦아내듯 제거합니다. 혹시 장난감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의 각막이 찔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엔 물로 씻지 말고 최대한 눈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때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다고 해서 눈을 비비거나 누르면 안 됩니다. 혹시 눈을 찌른 뾰족한 물체가 눈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눈을 덮어서 보호한 채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보통 사람의 동공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 눈을 다쳤다고 해서 다친 쪽 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양쪽 눈을 같이 가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코피가 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서 어른이나 아이나 코피가 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코피가 난다면 먼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입으로 숨을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턱 밑에 휴지를 받치고 콧등을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또 목 뒤로 피가 넘어간다면 삼키지 말고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지혈을 위해 얼음주머니나 찬 물수건을 이마와 미간에 대주는 것이 좋은데요. 10분가량 지나도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혹은 코피가 멈췄는데 두통이나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보통 코피가 나면 습관적으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은 혈액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피가 나면 휴지를 뭉쳐서 콧구멍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코 안쪽 점막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찢어진 휴지의 섬유 조각이 점막에 붙을 수 있으므로 출혈이 계속될 때는 거즈를 뭉쳐서 막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집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안전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